한동안 한참 유행했던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 소중한 것들은 곁에 있을 때는 잘 모를까요?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누군가는 애타게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인가를 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 채 무심히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됩니다. 2월 2일 에드먼턴 인포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및 캐나다 소식입니다. 엘버타 정부는 월요일에 355명의 새로운 확진자와 10명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변종과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변종을 포함한 나머지 사례는 모두 여행자에 의해 엘버타주로 들어왔다고 힌쇼 박사는 밝혔습니다. 총 14건이 금요일 이후로 증가했습니다. 힌쇼는 여행과 관련이 없는 변종이 발견된 첫 번째 사례에서 감염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힌쇼는 여행자의 자녀가 변형 사례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안 캘거리 학교에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월요일에 355명의 새로운 코비드-19 확진자와 10명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엘버타주 총 사망자 수는 1,641명입니다. 엘버타주 전역에 걸쳐 7,387건의 활성 사례가 있으며 ICU 병상에서 102명을 포함하여 556명의 환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드먼턴이 언젠가 유료 도로를 도입하거나 주차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일당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시의원의 제안은 급진적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시장에 출마한 니켈은 시민들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청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니켈은 보고서를 트위터에 올렸고 에드먼턴에서 자동차와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와 대립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중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이 최근 오한 박쥐 문양이 들어간 티셔츠를 주문 제작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는 걸로 인식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의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과 더불어 중국 정부에 공식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란 외교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억류한 한국 선원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교 소식통도 이란과 한국 정부가 한국 선원 석방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고 발표를 조율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석방을 하는 건지, 선박도 함께 풀어주는 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박에는 한국인 5명이 억류돼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영업시간 연장과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는데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대전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시장 집무실에 올라가려다 경찰에 막혀 몸싸움을 벌이며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이 연장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대전시는 노래 연습장에 대해 식당, 카페 등 다른 영업 제한 업종과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난 영업과 밤 9시 이후 포장 판매가 가능한 업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한 업주는 3개월간 손님이 20여 팀에 불과하다고 출입자 명부를 내밀었습니다. 월세만이라도 낼 수 있게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며 집회에서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범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이상 작동으로 추락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벌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버마의 민주적 정권 이양을 뒤엎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버마에서 벌어진 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지난 1989년까지 사용됐던 버마라는 국가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국가명은 군부 정권이 사용하기 시작한 국가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를 겨냥해 권력을 포기하고 억류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중국에서 식염수로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 80여 명이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누가 사들여 어디에 되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중국 공안부가 가짜 백신의 불법 생산 및 유통 관련 특별 단속을 벌여 베이징, 장수성, 산둥성 등에서 80여 명을 체포하고 3천여 회 분량의 가짜 백신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용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가짜 백신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했을 때부터 시중에는 이미 가짜 백신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주사기에 식염수를 채운 뒤 코로나19 백신이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 눈을 치우는 문제로 다툼이 불거져 격분한 40대 남성이 이웃집 부부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1일 현재 시간 ABC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펜실베이니아주 플레인스타운십의 한 주택 앞길에서 이날 오전 9시경 부부가 처참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는 맞은편 집에 살던 이웃으로 그 역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마당 앞에 눈을 치워놓느냐는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